머리 내리고 잘생겨졌다고요? 이런 거 같아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너무 잘생긴 거야. 현실이 아닌 것처럼. 머리를 열고 나의 미모를 다 보여줄 때는 잘생겼다는 생각을 못 하다가 네, 죄송합니다. 지금 켜놓은 토너먼트는 지지마스터 세틀라이트예요. 세틀라이트가 지금 시간에 좀 몇 개 있어서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머리 내리고 잘생겨졌다. 좋아요. 좋은 평입니다. 형은 레인 레지 선호하는 편이야? 혹시 언제쯤 레지하는 걸 좋아해? 아무 때나 제가 켜서 하고 싶을 때 그때 들어가요. 빨리 들어가든 늦게 들어가든 다 잘하면 됩니다, 여러분. 레인 레지는 너무 손해 아닌가요? 어째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늦게 들어갈수록 카드를 더 못 보니까 손해 아닌가요? 본인이 실력적으로 조금이라도 엣지가 있다면 더 많은 카드를 보는 게 더 수익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특히 바운티 토너는 심할 것 같아요. 일반론적으로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늦게 들어가서 쇼스택으로 플레이를 하든 빅스택으로 들어가서 플레이를 하든 좋은 선택을 내리는 거는 변하지 않아요. 만약에 빅스택에서 우리가 포스트플랍을 플레이하는 것들이 프리플랍의 좋은 핸드들로 올인을 해서 뭐 더블업을 하든 버스트를 하든 하는 것보다 EV가 높다면 전제가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토너먼트를 하는데 시간이라는 재화가 들잖아요. 내 시간을 더 플레이해서 먼저 들어가서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가 더 많은 스택을 갖고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EV 차이가 과연 내 시간이 들어간 것만큼 유의미한가 효율적이 있는가 이제 요거를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거에 답을 드리자면 세상 모든 포커인들의 선택 트웨이스 플랫폼 한국의 현행법에 맞춰서 이제 하루 손실한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좀 비교적 작은 바인의 토너먼트죠. 제 기준으로는. 그쵸? 그런 이유 때문에 시간을 쓰는 것보다 레인 레지 하는 게 그렇게 나쁜 선택이 아닐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거겠죠. 바운티 토너먼트는 늦게 들어갈수록 당연히 손해가 맞아요. 굳이 손해라기보다는 빨리 들어갈수록 이제 다른 바운티를 획득할 그런 기회들이 더 많기 때문에 세이런이 트웨이스 포커는 출석 보상은 따로 없죠. 제가 네 알고 있는 거는 없어요. 여러분 이 핸들을 보여달라고 하는 이 그 마음 이해해요. 보고 있으면은 뭔가 재밌잖아요. 이 사람의 뭔가 이 숨겨진 비밀을 보면서 하는 거니까.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핸들을 안 보고도 좋은 선택을 내리는 그런 습관? 네 이런 거를 ACG였어요. 이거 ACG 플랫 했는데 어제 제가 라이브 토너먼트를 갔어요. 뭐 어떤 대회 데이 1을 하러. 근데 어떤 분이 에이시즈로 빅블라인드에서 플랫한 거예요. 제가 컷오프에서 오픈하고 빅블라인드에서 플랫을 했어요. 근데 이제 스택이 많지 않았죠. 플랍이 킹 9, 6가 떨어졌는데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칩을 들었다 내렸다 하다가 살짝 레이즈를 한 데다가 제가 이제 블러프 올인을 했어요. 저는 A6 수디시였는데 이제 백도어 있고 바텀 페어가 있고 그래서 잼을 하면은 가끔 가다가 이제 라이브에서는 킹 같은 게 있는데도 폴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오픈한 사람들의 레인지가 더 강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데 스네코라더니 에이시즈가 나오더라고요. 핸드가 너무 좋죠. 근데 턴에 다이아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이아 이제 백도어 플러시 드로우가 생겼잖아요. 그 리버에 2가 빨간색이 떨어졌는데 하트였어. 그걸로 놀렸죠. 이게 떠서 이제 정의 구현을 했어야 되는데 에이시즈 여러분 플랫하고 이러면은 넘어가는 거 많이 보셨죠? 그 넘어가는 게 정의예요. ST님 홀더 공부 순서는 프리플랍 레인지 이후에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스트리밍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질문에 대답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이런 걸 많이 물어봐 주시고 이런 질문을 이제 저희 라방을 오시면 한 열혈 시청자들 그러니까 항상 보시는 분들은 매번 누군가는 물어보고 있다는 걸 알 거예요. 순서라는 거는 정해진 건 없죠. 정규 교과 과정처럼 정해진 건 없지만 프리플랍 레인지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면 더 좋겠죠. 지금 이렇게 접근을 하면 외우는 암기 과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약간 수학처럼 접근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이런 모양으로 생겼는지. 이거는 엄청 얘기가 길어지겠죠, 당연히. 요거는 이제 림프팟이 어떻게 돼버렸는데 저는 뭐 그래서 공짜로 카드를 받죠. 상대가 체크를 하고 저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잼을 하겠습니다. 포커 쉽죠? 다시 첫 번째 테이블 와서 육링도 쓰는 핸드들이 많이 바뀌지 않아요. 근데 당연히 늘어나야겠죠. 토너먼트랑 조금 다른데 30%까지 나와도 괜찮습니다. 요거는 개꿀인데요. 저 이거 에이시즈 플랫한 거거든요. 내가 이거 오늘 에이시즈 플랫하면 넘어가는 게 정의 구현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설마 나 안 당하겠지?
오케이. 이지 게임. 정의는 죽었다. 최우영님, 라드님은 캐시는 따로 안 하시나요? 아니요, 많이 해요. 실제로 지금까지 모든 플레이된 핸들을 보면 캐시 게임이 더 많죠. 만약 어려운 상에 놓으실 때 감과 차트 중에 어떤 걸 더 의지하시나요? 일단 뭔가를 감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물론 모든 스팟에서 답을 다 알고 있다 이런 뜻은 아닌데, 감이라는 거는 일관성이 없잖아요. 그쵸? 차트라는 표현은 약간 수학적인 선택 이런 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거는 클릭을 잘못한 걸까요? 거기다 이제 여기는 지금 올인인데 실질적으로 폴드 안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잼을 해도 되겠죠. 여긴 무조건 콜할 테니까.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하트. 아웃이 많이 생겼죠? 야, 10-9으로 진짜 10-9으로 스택 절반 콜드콜 한 후에 정의는 죽었다. 형님은 캐시가 더 재밌나요? 토너가 더 재밌나요? 재미는 토너먼트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캐시는 사실 재밌어요, 여러분. 이기면 다 재밌습니다. 캐시는 순수하게 수익을 위해서. 오프홀덤 가실 때 보통 듀레이션 몇 분짜리가 정석인가요? 정석은 정해진 건 없어요. 정해진 건 없는데 한국에서는 요즘 라이브 토너먼트 한 레벨이 40분 정도? 여러 가지 이제 물리적인 제약 때문에 한국에서는 좀 짧은 블라인드 레벨을 사용을 하는데, 지금은 거의 굳어졌죠. 40분. 데이 2에서는 50분 이렇게 늘어나고, 뭐 파이널 테이블에서는 1시간 또 이렇게 바뀌고. 이게 요즘에 얘기하는 흔히 스탠다드. 너무 짧아서 핸드 몇 개 보지도 못하고 폴드만 하다가 끝나더라고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토너먼트 특성상 핸드 데드가 되면 특별히 방법이 없습니다. 운명을 받아들이고 지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최우 형님 여쭤보셨는데, 라드님 옵티멀 프리퀀시를 가져가는 것 때 핸드 자체 스트렝스 따라 액션하는 것 중 어떤 팩터를 우선시하나요?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일 수 있는데, 옵티멀 프리퀀시를 지켜서 플레이하는 곳에서 우리가 플레이하지 않아요. 아시겠지만 저는 뭐 굉장히 하이롤러나 하이스테이크 이런 게임에서 하질 않고, 설령 그런 필드를 가도 필드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런 옵티멀 프리퀀시를 지켜서 게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과 동떨어진 게임을 하고 있는 거죠. GTO에서 얘기하는 옵티멀 프리퀀시는 EV가 굉장히 낮아요. EV가 미니멈해요. 설정 잡는 것 자체가 EV가 0인 상태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물론 이제 컴퓨터 하드웨어나 이제 세팅의 문제 때문에 완벽하게 0을 가지고 우리가 돌리진 않아요. 왜냐면은 시간도 너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오류 범위, 익스플로이 가능한 범위를 우리가 잡는데, 뭐 보통 0.5%? 이것조차도 인간이 완벽히 따라하지 못하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0으로 낮추려고 그러면은 컴퓨팅 파워가 너무 많이 소모돼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당연히 핸드 자체의 스트렝스를 보고 액션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들이 균형해서, 그러니까 상대방들조차도 옵티멀 프리퀀시를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으니까 풀 특성이 있어요. 제가 어떤 특정 풀에 가면 이 사람들이 누군지 전혀 몰라도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익스플로이트하는 전략을 쓰는 거죠. 그럼 프리퀀시가 바뀌겠죠. 그러면 이런 단어들을 쓰면은 시청자들 중에서 이제 좀 이해하기가 힘들 수가 있는데, 결국 옵티멀 프리퀀시라는 건 우리가 얘기하는 완벽하게 균형 잡힌 전략. 우리 GTO 얘기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GTO에 입각해서 플레이하는 빈도를 뜻합니다. 핸드 자체의 강함은 약간 여러분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니 제가 오픈하면 다 폴드 하시는데 저를 너무 리스펙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테이블에서 그러거든요. 저희는 그런 거 모르고 저희 카드만 보고 쳐요. 사장님 리스펙하고 그런 거 없어요. 저희 카드 좋으면 칩니다. 이런 느낌. 홀덤에서 가장 하면 안 되는 제약은 무엇인가요? 제가 볼 때 이제 사람들 가르치면서 느낀 건데, 개선이 안 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때 최선의 전략으로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고 싶고 잃고 싶어서 플레이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알고 있어. 아까 전에 저런 10-9은 플레이해도 좋은 건지 본인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저는 알 수가 없는데, 잘못된 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거에는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일관성 있게. 근데 그거를 안 지키는 사람은 개선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전문 용어로 환자라 그러는데, 아니 근데 그걸로 왜 플레이했어? 그런 거 쓰면 안 되는 거 알잖아. 그러면 바로 어떻게 나오냐면, 그거 안 쓰면 안 되지. 아는데, 맞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제가 3대라 그러거든요. 3대. 포커할 때 이제 변명할 때 쓰는 말. 맞는데, 아는데, 그런데. 진심으로 알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이게 최악의 죄악이에요. 요즘 포커 공부 책으로도 하셨나요? 몇 권 보긴 했어요. 좋아하는 공부법은 아닙니다. 좋은 툴들이 많아서.
홀덤책 한 것만 추천해 주신다면 이거 진짜 방송할 때마다 물어보는 질문이거든요. 저는 여러 번 대답해드려도 당연히 재밌어요. 그냥 똑같은 얘기 하는데 자주 보시는 분들은 피로를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구석에다가 써놔야겠다. 저 매스메릭스 오브 그거 봤는데 포커책 수학책이던데 그런 걸 왜 추천해? 왜냐면은 여러분이 그런 펀드멘털한 아주 기초적인 그 이해도가 있으면 지금 현대 포커에서 얘기하는 이런 이론들을 모두 섭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솔버를 돌려보면서 왜 이런 값을 주는지를 모르면 그냥 솔버 돌려보고 이렇게 하던데 하면서 패턴을 찾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 그 솔버를 만든 사람들이 뭐를 따라서 알고리즘을 만들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솔버가 하는 그 복잡한 전략을 다 안다는 건 아니지만 그 펀더멘털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후로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든 책을 보든 앞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되는 책이 저는 성경책이라고 부릅니다. 묘목님 그걸 이딴 거라고 설명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포커 이론은 이런 수학을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이게 여러분 봐봐요. 만약에 이런 핸드들을 오픈하는 레인지를 우리가 쓰고 있어요. 이게 그럼 우리가 오픈하는 핸드 중에 최악의 핸드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택이 많으면 이런 걸 방어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 이제 20빕이잖아요. 요런 스택 상대로 방어하면 우리가 만약에 76 수디 이런 핸드를 플레이를 하면 리버까지 보고 싶어. 맞죠? 근데 지금 이런 스택 사이즈에서는 플랍이나 턴에 올인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내 에퀴티만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걸로 특정 레인지 상대로 예를 들어서 40%는 이겨야 되는 핸드인데 그 40%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에퀴티 실현이라 그러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면 에퀴티라는 거는 리버에 도착했을 때 베스트 핸드일 확률이잖아. 근데 리버까지 도착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핸드를 쓰면 안 됩니다. 동크에는 좋은 그런 핸드들이 좀 나오기 힘들고 이거는 그냥 올인이죠 실질적으로. 아 이게 지고 있어. 계열받네. 정의구현. 아니 저걸로 잭라인으로 동크하고서 여기 들어오는 거 말 되냐고요. 안 되죠. 이건 저 사람이 잘못했어요. 제 잘못 아닙니다. 판사님 저는 콜만 했습니다. 핫돌님 혹시 이분이 예전에 사또가 제카이로 능력했던 그 나드팡님 맞나요? 뭐 팩트는 사실 그 팩트는 맞고요. 뭐 능력 이게 포커인데 뭐 능력까지. 저 방송 그만할게요. 이게 내가 진짜 사또님 사랑해요. 아 요즘에 이분은 아예 포커 떠나셔서 그 암흑의 길로 가신 것 같던데. 그러니까 옵티멀 프리퀀시 관련해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50 줌 플레이어 풀 정도가 라드님과 비슷하게 생각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를 들어 리버 언더블러프 스팟에서 빌런 MDF보다 더 높게 블러프해서 역 익스플로이 머니 프린팅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빌런이 MDF를 안 지키고 있기 때문에 더 블러프를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어째서 역 익스플로이시죠? 아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레벨링 한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건가? 블러프를 많이 하지 않는 스팟에서 내가 뱃을 하면 상대방이 MDF를 지키지 않으니까 이게 이런 가정에 굉장히 큰 오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전략을 얘기할 때는 지속 가능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쵸? 만약에 이게 언더블러프 스팟이니까 더 블러프를 많이 함으로 상대를 폴드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스팟에서 언더블러프를 안 해요. 그러면 언더블러프가 풀에서 언더블러프를 하니까 상대가 폴드를 더 하고 있던 것 뿐인데 내가 만약에 그런 전략을 채택하면 어느 순간에 가는 상대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전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만약에 50방에서는 지속 가능이 하더라도 그 윗방을 가면 더 이상 지속 가능한 전략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균형 잡힌 전략을 공부하는 이유는 이 전략을 한번 공부하면 다른 전략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전략을 알고 있는 게 균형점이잖아요. 이거에서 벗어난 사람을 익스플로이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알고 있다고 해서 정확히 똑같이 플레이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언더블러프 스팟에서 오버블러프를 함으로 상대방을 익스플로이트 하는 게 물론 현실에서는 먹혀요. 왜냐면 사람들이 그렇게 빠르게 캐치업하지 못해. 눈치가 빠르거나 게임의 이해도가 높아서 굉장히 빨리빨리 알아내갖고 이 전략에 대응 전략을 짜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먹혀요. 아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한옵이라고 하는 예전에 언더그라운드 포커룸 이런 곳에 가면 1, 2게임 이런 데서 10년 동안 프린팅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어쨌든 찍어내고 있는 거죠. 이겨내고 있는데 게임 수준이 변하질 않아요. 왜냐면은 거기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입장하는 관문이잖아요. 가장 낮은 방이니까. 그런 곳에서 플레이를 하면은 게임이 크게 변하지 않아도 이런 이제 맥시멈 익스플로이트라는 전략을 계속 쓰고 있어도 계속 이길 수는 있죠.
현실에서는.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제가 세트를 또 꿀팁 몇 개 드릴게요. 봐봐요. 요 스타팅 스택이 5천이잖아요. 그러면 요게 지금 1억 5천 바이인인데 바이인이 15억이에요. 10명당 1명을 주는 그런 세틀라이트가 되겠죠. 그러면 평균 스택으로 5만 스택을 가지고 있으면 세트를 따는 거예요. 근데 지금 150명에 몇 명을 주느냐? 몇 명을 주냐면 28명, 27명까지 티켓을 줘요. 27명까지 티켓을 주면 150명 있는 상태에서 저만큼 스택이 있다. 이거는 그냥 무조건 따는 거예요. 무조건 따는 거예요. 제가 또 플립 마스터기도 한데 세틀 마스터기도 합니다. 세틀 따면 메인 경기 머니는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보통 토너먼트 머니인 비율이 한 15% 정도 돼요. 그 7명에 한 명, 8명에 한 명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셔틀로 본선 들어가도 그 정도에 한 번씩만 머니인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나님 안녕하세요. 포신주 보고 우승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내가 한 번도 안 보여준 것 같은데 잠깐만 있어봐요. 여러분 봐봐, 반짝반짝하죠? 이게 바로 포신전 우승 트로피입니다. 내가 방송에서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는 것 같아. 이런 거 보여주면서 포신전 썰 풀고 그래야 되는 건데 약간 이게 그 한국 토너먼트의 좀 약간 마스터즈 리그 이런 느낌 아닌가 싶어요. WSOP 따위는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왠 줄 알아요? WSOP 브레이슬릿은 1년에 몇 개 나와요? 거의 100개 가까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포신전 트로피는 1년에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혼을 내줘야 돼요. 지금 오픈을 엄청 많이 하고 있어서 저 99여세 핸드는 좋은데 실질적으로 30 몇 비 정도 잼하는 거 문제없고 이제 오픈 사이징이 크니까 사실은 퀸잭 같은 걸로 제가 3벳하고 잼하면은 크라인콜 한 다음에 플립해야 되잖아요. 그런 핸드들이 폴드 할 거란 말이에요. 에이스10 같은 것도 콜하고 싶지 않을 거고. 이렇게 이제 막라니처럼 오픈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잼을 맞는 거죠. 홀더마다가 내가 뭐를 랩하고 있어 이게. 그 랩이 뭐의 약자냐면 REP예요. Representation, Representate. Representate는 내가 뭘 갖고 있다고 나타내는 거예요. Represent가 나타내다라는 뜻이거든요. 옛날에 그 미술에서 표현주의 이런 거를 우리가 Representationalism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Representation 이거는 나의 모습, 나의 인상 이런 것들을 뜻하는 거고 Represent 하면은 대표하거나 나타내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내 핸들은 상대방이 보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어떤 핸들을 랩하고 있다는 걸 그 핸들을 갖고 주장한다. 한국말로는 전 에이스킹 주장했죠. 그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플러시를 주장한 거다. 나는 플러시를 랩하고 있다. 이런 건 내가 플러시를 주장하면서 블러프를 한다. 이러는 거죠. 몽몽님 지금 이용하고 있는 온라인 홀덤 사이트는 어떤 사이트인가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홀덤 게임은 세상 모든 포커인들의 선택, 투에이스. 라드파인 정도 시장의 토너먼트 인머니 어느 정도 퍼센트로 들어가나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샘플이 많아지면 인더머니를 시켜주는 비율,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명이 들어오면 15명을 머니인을 하는 토너먼트잖아요. 그러면은 그 수치가 15% 이상 나와야 돼요.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돼. 필드가 아주 좋은 곳에서는 당연히 높게 나올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그 15%의 전후, 전은 말고 후, 그러니까 뭐 15%, 18% 이런 선 안에서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라드님은 빌런이 본인한테 열려서 오버플레이한다 싶을 때 그 점 많이 느끼고 같이 하시나요? 네, 이게 우리가 열려서 어떤 행동을 하면 어차피 원래도 균형에서 벗어나 있지만 그런 원래 현 상태에서도 더 벗어난다는 뜻이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익스플로이 할 때 주의할 점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플레이, 그러니까 레인지를 더 좁게 잡는 거죠. 이 사람의 전략이 생각보다 다양할 수 있는데 더 좁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타이트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서는 이런 핸들은 나오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플레이를 하면 우리도 균형에서 이미 많이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조차도 큰 실수를 할 그런 여지를 많이 만들어요. 기본적으로는 균형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되 그런 성향,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것들은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겠죠. 여러분들이 저렇게 해서 막 얘 열렸으니까 지금 나한테 블러프하고 있는 거야? 열렸으니까 아까 전에 내가 책레이즈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 가끔 가다간 정말 그냥 핸드가 좋아서 그렇게 플레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큰 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치우쳐서 생각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앤드류 테이트가 하는 얘기들이 전부 사실일 수는 없죠. 굉장히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 얘기가 전부 다 사실일 수는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서도 배울 건 있다고 생각해요. 약간 승자 마인드. 그리고 이제 앤드류 테이트가 한 말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이 하나 있긴 해요. 정확한 단어는 기억 안 나는데 워딩이 대충 이런 식이에요. The guy who goes to the gym every day, no matter what, always defeats the guy who goes to the gym
whenever he feels like it. 싫든 좋든 무슨 일이 있어도 매일매일 체육관에 가서 훈련을 하는 사람은 링 안에서 언제나 자기가 내킬 때만 가서 운동하는 사람을 상대로 이긴다. 뭐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약간 그라인딩? 이런 거죠. 그 앤드류 테이트가 얘기하는 뭐 남성성 이런 게 마초이즘 이런 거랑 꼭 항상 같아야 되나 싶기는 한데 자기가 믿는 대로 살면 되는데 뭐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하는 어떤 부분 간에 일치하는 부분도 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건 콜할게요. 이건 핸드가 너무 좋다. 탈락해도 어쩔 수 없어. 요건 안 지겠지. 야, 오늘 진짜 다 졌는데 살려줘라 진짜. 잠깐 야 이거 진짜 개 열린다. 아씨 나 이거 아까 전에 무조건 획득했다고 막 설치고 있었잖아. 한숨이 절로 나오는데. 삐삐님 궁금한 게 트웨이슨 팀프로에게 시청자들에게 나눠줄 쿠폰 같은 건 없나요? 이거를 여러분 죄송한데 회사에서 처음에 방송한다고 할 때 지원을 해준다고 했어요. 이제 그 방송은 그 이벤트에 맞춰서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회사에서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매주 하는 거는 제가 완전 자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특별한 어사인먼트를 받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 쿠폰 같은 거 나눠준다고 했는데 제가 정말 순수하게 컨텐츠의 퀄리티로 승부하겠습니다. 쿠폰 나눠줄 때 사람들 들어왔다 나가는 걸 원치 않고 그 나눠주는 과정이 너무 정신없어서 네. 그래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더폴크가 방송에 가래 출연해서 한 얘기 중에 예전엔 포커의 인생 갈아넣었는데 번아웃오더라. 그래서 요즘은 좀 유해졌다니 덕도 동의하는데 라는 생각은 어떠신가요? 베스트 플레이어가 목표라도 충분히 휴식하고 즐길 거 다 즐겨야 한다고 스스로 넣어야 한다? 자 이거는 열심히 할 때 번아웃이 온다 이게 모르겠어요. 사람들마다 기준선이 있는데 저는 좀 에너지가 넘치고 항상 그 동기부여가 이게 약간 부지런한 것보다 그냥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가만히 있는 거를 못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항상 성취감을 느끼고 뭔가를 이뤄내는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또 일하는 게 지난 한 2, 3년 코로나 터지면서 동안 이제 볼륨을 완전 갈아 넣었죠. 그래서 이제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표현? 네. 이렇게 되니까 조금 다른 생각들도 들고 다른 욕심들도 생기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 필요가 없다.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최고의 플레이어가 된다라는 목표를 가진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이렇게 목표가 좀 근시안적인 현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내리자. 그런 다음에 후에 있는 것들은 나중에 생각하자. 이렇게 하고 나랑 와이프랑 그냥 아주 단순하게 밥 굶지 않고 잘 사는 거 이게 그냥 목표였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기회들이 생기고 그리고 뭐 열심히 하니까 또 운이 좋아서 그런 좋은 결과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가렛 같은 경우는 약간 탑 이렇게 완전 탑 이런 느낌이니까 번아웃 올 수 있죠. 열심히 해서. 그리고 가렛을 보면은 저보다는 좀 더 감정적인 사람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번아웃이 쉽게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약간 아프니까 그 비슷한 생각이 들 것 같긴 해요. 이거는 본인에게 맞는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처럼 잘 지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계속 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단지 나의 에너지를 포커가 아닌 조금 다른 곳에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는 컨텐츠 그다음 교육적인 것들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에너지를 쏟아붓고 싶어서 괜히 오만바인 500명에서 하는데 5명 남은 상황에서 제핸드 퀸텐 상대는 나인텐드 상대 원핸드 플러스여서 5등했어요. 중요한 상 이렇게 해주면 멘탈 관리 논리적인 접근법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여러분들이 공감은 못할 거예요. 공감은 못하고 제 논리에 흠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포커라는 게임에서 에퀴티가 더 높은 핸드와 에퀴티가 더 낮은 핸드가 있어요. 그리고 수학적으로 좋은 선택과 그렇지 않은 선택들이 있어요. 이 에퀴티라는 말 자체를 보면 우리가 도미네이트 하고 있는 핸드 예를 들어서 퀸 10 vs 10 9이면 모양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뭐 대충 3대 1에서 7대 3 요정도 75대 25 70대 30 요정도가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필연적으로 10번에 3번이나 10번에 2번 반은 진다는 거예요. 그쵸? 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안 지고 다 이기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포커는 원래 상대방이 한 실수를 통해서 또는 내가 운이 좋아서 수익을 얻게 돼요. 근시안적으로는 매크로적으로는 그래요. 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좋은 핸들을 들고 그 다음에 좋은 선택을 내렸다고 항상 이기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이렇게 뭔가 파이널 테이블에서 좀 더 중요한 내가 본인에게 더 중요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제 그 더 빡쳐요. 경험적으로 볼 때. 왜냐면은 같은 상황에 여러 번 놓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강렬한 경험이 되는 거야.
근데 굳이 따지면 화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이 게임이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화나는 그 감정은 이해를 해요. 근데 그거를 생각을 많이 하면 도움이 안 돼요. 어쨌든 이 수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이 지금 중요한 상황에 있는지 별로 안 중요한 상황에 있는지 이게 자연 법칙이잖아요. 뭐 이 결정이 내가 중요할 때만 나에게 좋은 확률대로 떨어지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 건희님 혹시 머니는 하는데 인머니 수박 겉핥기로 상금을 타는데 파트너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좀 일반론적인 질문 있잖아요. 이게 간단한 대답이 없어요. 잘하시면 돼요. 잘하시면. 많이 하면 잘 못해도 가요. 약간 소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는 그런 거 있잖아요. 포커 토너먼트가 매력적인 이유가 누구든지 이길 수 있어요. 꼭 잘하는 사람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1등을 하는 사람들은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기겠지만 그날 이기는 사람은 그날 운이 제일 좋은 사람이다. 플립행고가 정확히 뭐냐면 플립행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침 51분이다. 이제 플립행고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사람들이 있어요. 스택이 지금 다 다르잖아요. 이게 5개 바인까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핸드가 킹, 퀸, 3이거든요. 퀸이 잡혀있구나. 이렇게 가야겠다. 이게 지금 제가 킹, 퀸, 3을 받았는데 보면 퀸스가 잡혀있죠. 그쵸? 그리고 이쪽에 킹잭이 잡혀있어요. 그래서 저는 플러시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킹 3 스페이드로 골라볼게요. 이게 3장을 주고 1장을 버려요. 지금 제 핸드가 킹 3이에요. 이거 이제 보여질 거예요. 다른 사람 카드 다 보이죠? 저는 플러시랑 3단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다 올인해요. 첫 핸드에. 그리고 보드를 2번 돌려요. 아, 저기서 잭라인을 저렇게 뽑았네. 이러면 나도. 어쨌든 이렇게 끝입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대신에 여기서 이겨서 최후의 1인이 되면 바로 고 스테이지로 가거든요. 플립 스테이지 말고. 고 스테이지로 가면 바로 머니인이에요. 예, 바로 인더머니고 거기서부터 정상적으로 토너먼트가 진행됩니다. 이게 시간이 없어서 약간 빠르게 결말을 보고 싶은 토너먼트를 하고 싶을 때 괜찮은 것 같아요. 직장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시간이 늦어지면은 곤란하니까 그럴 때 좋은 토너먼트 같습니다. 온라인 주작 아닌가요? 온라인 토너먼트의 주작설은 많이 나오는데 일단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두 종류예요. 첫째, 당연히 지니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이기면서 내가 못하는데 내가 이길 리가 없어, 이건 주작이야, 이런 말 안 해요. 두 번째는 경험이 별로 없어요. 결국은 동의하긴 하죠. 아니면 둘 다거나 경험도 별로 없고 이기지 못하니까. 온라인 포커룸을 오픈을 하려면 많은 투자가 들어가거든요. 많은 돈이.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임조차도 십수억 원에서 몇십억 원의 돈이 들어가서 개발을 하는데 그거를 아예 처음부터 사람들을 사기를 치려고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포커룸을 만든다? 앞뒤가 안 맞죠. 그리고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지금 주작을 안 하는 곳도 여러분들이 조작이라고 하잖아요. 조작을 실제로 하는 곳은 금방 플레이어들이 알아요. 게임의 이해도가 높고 자기가 확실하게 이기는 플레이어라고 위닝 플레이어인 걸 알고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지금 뭐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그게 실제로 한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시장에서 퇴출이 돼버렸죠. 근데 뭐 물어보면은 그래서 온라인에서 그런 일들이 없었냐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있었죠. 그런데 온라인 포커룸을 열면서 처음부터 아예 사람들을 사기치려고 만드는 곳은 없어요. 보통은 그 안에 있는 인간, 휴먼 에러죠. 인간이 나쁜 마음을 먹고 나쁜 짓을 하는 거죠. 포커룸이 그런 목적을 갖고 만드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포커룸이 장사가 안 돼. 망할 것 같아. 만약에 가만히 있으면은 레이크가 생기고 매출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수익이 생기는 정상적인 기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으면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없죠. 괜히 나쁜 짓을 해서 이상한 소문이 나고 유저들이 떨어져 나가면 회사가 망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포커룸을 고를 때는 트래픽이 많은 곳, 사람들이 많이 하는 곳이 더 안전하다고 보는 게 너무 상식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게 결론은 뭐냐면은 투에이스는 세상 모든 포커인들의 선택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플레이하는 포커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한 포커룸, 가장 안전한 포커룸을 고르라고 한다면 바로 이 포커룸이라는 거죠. 세상 모든 포커인들의 선택 투에이스.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주작 아닙니다. 여러분 딱 정확하게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저 여기 이 회사의 소속 프로예요. 맞죠? 지잖아요. 정말 공명정대하다. 원래 내가 지면 주작, 내가 이기면은 실력. 슈텔라님 알파인 나중에 트라이튼 참가할 생각 있으신가요? 이것도 역시 아까 전에 슈퍼밀리언즈랑 똑같아요. 약간 꼭 나도 참여해보고 싶은 그런 무대. 이게 사실 그냥 돈 25,000불 이렇게 가는 거는 큰 문제 없어요. 그냥 소비 생활로 생각해도 되는데 굳이 이런 생각도 들다가 제가 이제 유튜브랑 이런 거 컨텐츠 열심히 하려고 생각하니까
또 가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트라이튼 때는 어떻게 가서 토너먼트 하나를 하더라도 갈까? 이게 여행 가야 되잖아요. 이제 와이프랑 가야 되는데 거기 가면 와이프는 또 할 수 있는 게임이 없고 토너먼트 하나로 이렇게 가면 오히려 그 좋을 수도 있겠다. 휴양지에서 하니까 토너먼트를 가서 한두 개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여행을 하는 거죠. 힐링하고 오는. 이것도 괜찮겠네. 다음 트라이튼 때는 갈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팬입니다. 안우상님 팬입니다. 님 손에 사진 같이 찍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뭐 이거 잘생긴 얼굴 뭐 아껴서 뭐 하겠어요. 그쵸? 사진 찍어달라 그러면은 저의 아름다움을 많이 세상에 널리 퍼뜨리는 거니까. 낭만킹 신방님, 나 다음 생에 한 달 정도 이어지는데 올해 이제 좀 마음이 더 조급해서 그런지 실수 많이 하게 되고 배드립도 많이 받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단순히 때 라님 방법으로 마음을 좀 컨트롤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진짜 전형적으로 영어로는 easier said than done이라고 하죠. 말은 쉽지. 이거는 사람마다 극복하는 방법이 다 달라서 저는 아마 그 낭만킹신 박님처럼 강하게 와닿지 않았을 거고 그런 다운사인 스윙이 있던 구간도 아주 길지 않았고 뱅크롤을 엄청나게 보수적으로 해서 아주 오랫동안 마이크로 로우 미드 스테이크에서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런 토너먼트 하면서 뭐 3억 바인, 5억 바인 이런 거 하면서 뭔가 많이 진다고 제 멘탈이 날아갈 것 같지 않죠. 이걸 다운스윙이 있지도 않고 당연히 이기고 있고 다운사잉이라고 느끼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느끼는 그 마인드 자체가 달라지는데 이 부분은 본인이 이제 좀 여러 가지로 해결을 하셔야 돼요. 나드팡님 모델로 이모티콘 나도 좋은데 이게 이제 트웨이스 클라이언트에 들어가기 힘들 것 같고요. 글로벌 앰버서더들, 대표 앰버서더들만 들어가고 저는 한국 앰버서더니까 요거는 제가 그래서 이모티콘을 귀여운 걸 좀 작업을 해서라도 개인적으로 작업을 해서라도 약간 영상 같은데 이렇게 효과로 넣으면 좋을 것 같아서 생각은 하고 있어요. 나중에 컨텐츠 레테나 럭키 이방부터 위로 방 부수기 시간 너무 많이 들어요. 근데 럭케 같은 게임 포맷 하는 거 한번 보여는 드릴게요. 블러프 포커페이스 팁 좀 제가 가만히 있는데 긴장돼서 힘들어요. 이거는 어쩔 수 없긴 해요. 근데 이것도 약간 내가 팁을 줄게요. 블러프라고 생각을 하지 마요. 벳 안에는 항상 밸류벳과 블러프가 공존해야 돼요. 여러분은 그냥 벳을 하는 거예요. 블러프라고 생각하지 마. 그냥 난 이걸 벳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 나드님 ICMI 저 비비로 세팅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블라인드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실제 블라인드로 하지 마시고 블라인드를 1000이랑 500으로 잡으세요. 왜 150이나 15로 하고 안 하냐면은 이제 NT를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잡으려면 12.5%짜리 그런 NT 있잖아요. 뭐 블라인드 800일 때 100 내는 이런 NT 그런 거를 하려면 100을 하면 12.5가 소수점이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0으로 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1000에 500에 125 이렇게 설정이 가능하니까 그 다음부터 33빕이야. 그럼 그 스택을 33,000원으로 넣는 거예요. 이런 훨씬 빨리 할 수 있겠죠. 개꿀팁. ICMI죠. 사용법 개꿀팁. 차트 공부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프리플랍 차트를 말씀하시는 거면 일단은 왜 이런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게 기본 개념이 있으면 이래서 이렇게 구성됐구나. 이 레인지가 이렇게 보이는구나 라고 알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외우셔야 돼요. 세트 열장님 10등 안에만 들면 1등이나 10등이나 똑같은 그렇죠. 도현님 바로 그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세틀의 포인트. 여러분들이 세틀에서 알아야 될 거. 세틀에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폴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원래 토너먼트에서는 뭔가 힘든 스팟에서 상대방이랑 올인을 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스택을 더 쌓으면 1등 할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여기는 1등부터 10등까지 보상이 똑같잖아요. 1등 할 이유가 없어요. 10등만 해도 되잖아. 그럼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죠. 그 타이트해지는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엄청나게 열심히 공격을 할 수 있어요. 도한규호님 주관적으로 나드팡님보다 토너먼트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코몽이랑 홍주가 같이 브레이스 우승자 정도? 저보다 토너먼트 잘하는 사람들 있어요. 많이 없죠. 저는 항상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 다르고 재작년보다 작년에 더 낫고 저 약간 모토예요. 어제의 나보다 나은 자신 이런 거. 금명님 저게 저렇게 되네요. 버블일 때 다른 테이블 플레이 중이라고 그러면 제가 플레이할 때보다 더 긴장. 핸드프렌드 때. 이게 핸드프렌드가 마치 시간을 더 끄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핸드프렌이 없으면 사람들이 무한대로 시간을 끌려고 하거든요. 그런 짓을 하지 않게 하려고 핸드프렌을 하는 거예요. 핸드프렌을 하는 이유가 어차피 옆 테이블이 멈추니까 너가 시간 끌어도 의미가 없다라는 신호를 주는 거죠. 빨리빨리 행동하라고. 홀더블 라드팡님처럼 깊게 공부하고 싶을 때 추천 방법. 그러니까 저처럼 이거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다른 사람한테 물론 도움을 받는 건 맞는데 요런 식으로 일반론적인 질문은 스스로 답을 찾아야 되긴 해요. 그리고 포커는 즐기기 위해서 하는 게임이에요. 내가 가장 즐거운 방법으로 하면 돼요. 당연히 잘하면 좋은데 너무 심각하게 막 깊게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 채널 보면서 천천히 저랑 같이 성장해 가시는 걸로. 저번에 저 나드팡님 수업을 듣고 머리가 더 복잡해서 유레카를 외칠 때까지 열심히 해볼게요.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론을 막 설명을 해요. 막 설명할 때 앞에 있는 사람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잘 이해가 안 돼. 모르겠어.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는 건지.
뭐 아는 것 같은데 모르겠어. 근데 하다 보면은 와 이게 그 말이었구나.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막 수식이랑 이런 거 보면서 뭐 굉장히 간단한 1차 방정식인데도 어떻게 이런 식을 유도해냈지라는 것들을 막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몇 번 하고 사람들한테 내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설명을 하려면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하다 보니까 딱 해. 그러다 그 상황이 포커에서 딱 했는데 이게 그때 얘기했던 그 상황이구나. 이런 게 떠올라요. 그게 유레카 모먼트에 그게. 나중에 무료 충격 코인 100만 원 시작해서 하루 동안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 컨텐츠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거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거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거 내가 하는 걸 보면 재미있을까? 누구랑 이렇게 챌린지를 해도 재밌겠다. 저거 받아서 무료 쿠폰으로 뱅크 딱 사진 찍고. 프로필 왼쪽에 이 숫자는 멀티타니. 요거는 VPIP라는 거예요. Voluntarily put money in the pot. 이게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팟에다가 돈을 넣는데 스몰 블라인드, 빅 블라인드를 제외하고 그거 이상으로 팟에다가 콜을 하든 레이즈를 하든 3벳을 하든 올인을 하든 자발적으로 프리플랍에 팟에다가 참여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팟에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얘는 이렇게 그냥 하기로 마음 먹은 건데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저는 AC도 폴드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옆 테이블에 2.6빕이 남은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 잼하면 여기서 무조건 콜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 스택이 폴드 안 해도 되는 스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핸드가 너무 좋은데 어차피 콜은 못해요. 옆에 왜냐면은 0.8BB가 있거든요. 옆쪽 테이블에. AC제어도 제 스택에선 폴드예요. 쇼 스택들은 콜할 수 있는데 저는 폴드입니다. 이제 얘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스택이 많은 사람 거는 공격하고 있는데 이게 좀 잘못될 때가 제가 지금 핸드가 좋거든요. 제가 올인해서 얘 폴드 시켜줬는데 이게 얘가 좋은 거 들어와서 콜하고 이 사람이 콜했는데 여기가 뭐 해주면 얘가 지금 뻘짓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이만큼 스택이 있고 칩니다면 상관없는데 옆에 0.2빕이 남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AC도 폴드예요 당연히. 20% 확률로 탈락하는데 저 가만히 기다리면 100% 확률로 진출할 거거든요. 빅스택 재밌어요. 이 빅스택에서 뭐 제가 퍽 갔을 때 돈을 받고 간 거 아니에요. 바이는 해줬고 저랑 나오미랑 바이는 했는데 둘 다 원 바인 한 번 하고 저는 뭐 조금 플레이하다 탈락하고 나오미는 8등인가? 하여튼 조금 더 저보단 길게 했어요. 파이널 테이블 갔어요. 이거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이거는 지금. 뭐 어쨌든 옆 테이블에서 탈락자가 나오길 보죠. 재밌어. 그러니까 무슨 제가 펍에서 무슨 초청을 받아서 돈을 받고 이렇게 원래 안 갈 곳에 이거는 그냥 우리 여로빠랑 포신전 종영 기념으로 약간 한 거고 뭐 돈을 받고 가고 이런 건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어서 초청해 주시면 한번 보고 얼마나 잘해 주시나 보고. 근데 저 초청하면은 계약 조건에 이걸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떠든다고 뭐라고 하기 없기. 나 불러놓고 시끄럽다고 뭐라고 그것도 차장도 아니고 딜러가 뭐라고 하는 거 있어. 나 빅색 가서 약간 화났었죠. 근데 빅색 사람들이 좀 잘하더라. 안개꽃님 그거를 진출했다.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일요일이기 때문에 요거를 딴 게 오늘의 나의 성과야. 오케이? 플래티넘 등급으로 주나요? 그거 제가 플레이한 만큼 올라가 있어요. 예. 저한테 특별히 지금 이거 했다고 해서 제 아바타 제외하고 이벤트 있을 때 참가하게끔 하는 티켓 받은 거 몇 개. 근데 그것조차도 제가 그냥 참가 이기고 막 이렇게 해서 많이 쓰지 않았어요. 지급받은 것보다 못 썼어. 그러니까 여러 번 바인을 안 해서. 그거 있고 아바타 있는 거 말고 특별히 더 있는 건 없어요. 5월 14일날 APL4. 저 APL 때 계속 가 있습니다. 네. 토너먼트는 다 참가는 못할 것 같지만 호신전 토너먼트는 제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원래는 3월달에 했으면 무조건 참가였는데 제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저 무조건 참가한다고 얘기를 해놨거든요. 저게 마지막 날로 옮겨져서 요거는 협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오늘도 와서 또 시청을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도 방송에서 요 세틀라이트 했던 게 좀 약간 오늘의 뭐 하이라이트라고 해야 되나? 저는 또 다음번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든 플레이어들이 믿고 보는 라드피셜이 되는 그날까지 모든 포커이들의 선택 투에이스에서 피스!